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66번째 시간입니다. 새해 잘 첫 주 잘 보내고 계시지요? 수업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만살, 음착 양차살, 현침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살론에서는 좀 외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육춘에서는 합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화로움을 찾기는 하는데 신살론에 대해서는 좀 외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배우는 고만살이라든가 음착양착 때로는 이제 현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은 알아야 많이 알면은 아니 많이 알수록 공부다 보니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좀 더 분명하고 이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많은 것을 좀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살로는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만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살, 갑인, 을사, 병호, 정사, 무신, 무호, 기유, 신해, 임자, 이거는 고만살입니다. 이거는 특히 고만살은 일주를 가지고 봅니다.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걸 보는 건 아니고요. 일주만 가지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만살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고만살은 이렇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8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굳이 강약을 따지자 때로는 어느 게 꼭 고만살의 느낌이 나오느냐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고만살은 일명 신음살 본명만 일주에 적용한다. 이거는 이제 신음살 괴롭다 이런 걸 말을 하고요. 홀로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신체가 허약 무능력하여 본인이 활동하고 애정생활이 원만하기 어렵다. 신의 기후일 자녀는 출산 후 남편보다 자녀의 애착심이 강하다. 이제 고만살은 남자는 보지 않고 여자만 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남자 일주에서 이런 걸 고만살이라 찾진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 남자는 양의 기세이기 때문에 발산하고 확산하고 이런 기세이기 때문에 고만살의 것을 특별히 살피진 않습니다만은 여자는 고만살 정도를 좀 살펴본다. 이거는 이제 심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의미가 제일 크게 있고요. 뭐가 있어도 없다 실제로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한테는 다 부럽게 보이고 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양의 기세들이 강한 것들, 대표적으로 갑인, 병호, 때로는 무호, 임자 이런 것들은 특히 고만살 느낌, 흔히 말하는 외롭다, 고란살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기세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양의 기세가 강하고 신강한 사주고 특히 이런 것들은 무호, 병호, 임자 이런 것들은 특히 양인살의 윗기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인 같은 경우는 록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만살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사생, 때로는 신해생, 이런 사주들이 을사생 이런 사주들이 고만살 느낌의 것을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신묘월, 정사일, 기유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자 사주죠. 그래서 사주를 처음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음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정화,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금이고요. 도음의 금이죠. 유금도 음의 금입니다. 사화도 양의 화고요. 그 다음에 음의 목이고 음의 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전체가 다 음의 기세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주다. 또 육춘도 붙여보겠습니다. 식신이고요. 편제고 때로는 또 편제고요. 그 다음에 변제고 그 다음에 겁제, 변인, 그 다음에 식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운성도 붙여볼까요? 그러면은 생궁, 왕궁, 그 다음에 병궁, 때로는 묘궁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정화는 아주 불과 같은 기질, 외롭고 살신성인의 기질이 있겠다. 그는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지만은 봄에 태어났고요. 천간에는 간목, 경금, 때로는 임수가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간에 합도 없고요. 지지해야는 합이 사와, 유와, 축이라고 하는 사유축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간에 충 보이지도 않고요. 지는 묘유충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묘충 이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은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육친으로 따지면은 이 사주는 신강시장을 따지면은 강강강 이러다 보니까 4.5점으로 신강한 사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과 화를 뺀 토, 금,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 토, 화, 수, 그 다음에 토, 금, 그 다음에 금, 토, 뭐 토, 금, 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축년생이다 보니까 경자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61년생이라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이는 있습니다. 뭐 환갑이니 뭐 굳이 올해는 요 정유대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주는 뭐 또 다른 걸 붙여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 공망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사일주니까 사에서부터 정화를 천간을 읽어간다.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자와 축이 공망인데, 축이 공망이지만은 뭐 사유축, 그래서 자축이 공망이다. 근데 자축이 공망이다 하지만 축이 공망인데 이 사주는 뭐 합을 이루고 있죠. 탈공의 기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재는 사유축띠는 사유축띠는 해자축년의 공망이 삼재입니다. 이 사주는 수가 필요한 사주니까 뭐 삼재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을기인은 유금이 천을기인입니다. 근데 충을 하고 있죠. 천을기인은 충하면은 그 귀기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있을까요? 묘고 뭐 진축, 축진 이런 걸로 따지면은 진과 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축이 재고입니다. 축은 알고 있죠. 근데 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는 요때 미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미가 지금은 뭐 미의 역할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양인 양인 같은 경우는 뭐 정화는 미토가 양인이죠. 양인도 없고 귀문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호대살도 보이지도 않고요. 뭐 효신, 천라, 뭐 탕화도 보이지는 않고 뭐 축이 있습니다만 한자 가지고 탕화의 작용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괴강도 없고 상무는 축에서 따지면은 요렇게 두 개 가면 조객, 해인데 해는 없고 이렇게 지금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가 상문살 그 다음에 해가 오면 조객이겠죠. 해는 이 사주를 보면은 뭐 70대 오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떤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근데 일주가 고만살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란살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기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은 결혼은 하신 분은 맞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셨지만은 뭐 배우자 인연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배우자께서 조금 일찍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뭐 두 명 두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뭐 늘상 그렇지만 아주 활발하고 차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강한 기세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고란살이기 때문에 늘상 뭐 외롭고 쓸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뭐 본인도 돈을 벌어들일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재와 식신들이 전부 다 귀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식재와 식신과 편재들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재물을 잘 벌어들일 뿐더러 자녀들도 본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만살은 이런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차 양착살, 양차는 병자, 병인, 병호, 무신, 임진, 임술이고요. 정축은 음착은 정축, 정미, 신묘, 계사, 계해가 음착이다. 부부간의 풍파다. 결혼에 난관이 많다. 일주에 있을 때 작용력이 강하며 시에 있을 때 자식이 불안하다. 이것도 역시 기둥으로 있어야 보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 6층까지 다 붙여놨네요. 병호생, 그 다음에 경인, 병호, 신묘 이렇게 해서 모형을 다 붙여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신금, 병화, 경금, 병화 그 다음에 묘궁, 오화, 인, 편인, 오 그 다음에 육진도 정제, 편재, 비견, 정인, 겁재, 편인, 겁재 그 다음에 욕, 왕, 생, 왕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가을과 봄이 좋은데 봄의 절기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좋은 거는 갑과 임과 신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 사주는 신을 하나 가지고는 있기는 합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병신합, 병신합이 보이고요. 지지에 합이 있느냐? 인호, 인묘. 그러니까 천간에 비해서는 지지의 5의 기질을 가지고 인호라고 하는 또는 인묘라고 하는 지지는 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충이 있느냐? 천간에는 충이 보이지는 않고요. 지지에도 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오와 오가 형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오묘파 정도. 육친으로 따지면은 아주 극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목화를 뺀 토, 금,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 수, 토, 금, 그 다음에 토, 금, 토, 토, 회사. 병호생이니까 66년생이지요. 66년생이 모레 55세, 56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신대운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또 제가 나를 기준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경화. 이래서 경금과 신금. 이래서 이 사주는 좀 굳이 얘기하면은 재혼을 하겠다. 이럴 확률이 높고요. 왜라? 비견겁이 너무 많습니다. 비견겁이 많을 때 특징은 재를 극하지요. 또 비견겁이 이 5와 5는 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을 제어할 때는 편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편관이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막 아주 불과 같고 때로는 고집을 한번 부리게 되면은 아주 뭐 누구든 제어하기 힘들고 이런 기질을 갖추고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망을 찾아보면은 병화에서 오를 쓰면은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임묘가 공망인데 여기가 임과 묘가 공망이긴 하지만은 뭐 합으로 인해서 공망의 작용이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기인 뭐 이게 병화는 해와 유가 천을기인이죠. 해유는 보이지는 않고요. 삼기성도 없고 과숙살은 뭐 사오미년은 신이 과숙인데 고신인데 고신도 없고 도화살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인이 형을 이루고 있는 게 제일 이 사주 좀 특징처럼 보입니다. 기문도 없고 백호도 보이지는 않고요. 효신, 전라지망, 탕화살은 인호가 있으니까 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호가 있으니까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는 좀 늘상 살펴야겠다. 그래서 축이 오는 해, 다음 해가 이게 되면 축이 오겠죠. 다음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축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문은 5에서 앞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신이 상문 뒤로 두 개, 진이 조객인데 상문과 조객이 사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란살도 없고요. 음착 같은 경우, 양착 같은 경우 일주에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배우자 인연이 좀 약한 사주다. 아주 뜨겁기도 하고요. 얼굴이 항상 붉으스름한 사주고 술도 즐기기도 하죠.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좀 폭발하는 기질도 좀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말도 아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화술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병호 이건 특징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특히 아까 했듯이 남자다 같으면 고란살인데 남자는 고란살을 보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란살의 역할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침입니다. 이게 이제 매달 현자의 바늘 침자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갑신, 갑오, 신묘, 신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침이니까 바늘로 이렇게 찌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갑이 밑으로 찔러대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밑으로 찌릅니다. 근데 지지해설을 따지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찔러대고요. 오가 찌르고 그 다음에 묘가 일자로 바늘처럼 되어 있고 미토도 이렇게 바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침은 갑신, 갑오, 때로는 신묘, 신미 이런 사주들은 현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작용이란 뜻이지요. 좋게 말하면은 정확하고 분명한 기질이 있다는 의미를 말을 하는 거고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은 까다롭고 예민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또 현침은 일주만을 살펴봅니다. 여기 현침의 작용해 보면은 일주를 보며 현침은 성격이 예리하고 냉정하다. 그 다음에
살이 중봉되면 성격이 예리하고 잔인하며 관제와 사고를 많이 당한다. 직업은 활인업으로 의학업, 기술, 침술, 역술에 종사하면 면회갈 수 있다. 뭐 이건 아까 했듯이 침이다 보니 바늘을 찌르는 듯한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예민하고 정확한 기질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앞가림이라든가 생활 같은 거에서는 흐트러짐 없이 아주 규칙과 룰도 잘 지키면서 자기 어떤 그런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실제 사주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무인, 신미, 을미년 사주들입니다. 오행 또 붙여보겠습니다. 을목, 신금, 무토, 을목이죠. 그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인목, 해수. 육진도 붙이겠습니다. 편재, 정인, 편재, 그 다음에 편인, 정제구요. 상관입니다. 뭐 10분 정도 붙이고 쇠, 태, 요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일주의 특징, 예리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신금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은데 이 사주는 봄에 태어나서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천간에는 간목이라든가 병화라 임수라든가가 있으면 좋은데 병화도 없죠. 이 사주에서 천간에 좋은 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이 사주는 신금은 토의 기질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입니다. 4점짜리 사주지요. 그러다 신약하다 보니 토와 금의 운을 찾는다. 그래서 금, 때로는 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이 그렇게 잘 흘러가거나 잘 타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더 설명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뭐 목이 많고 화가 없고 토가 없고 토가 3개, 금이 하나, 수가 하나. 그럼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관이 없습니다. 관이 없다면은 배우자 인연이 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 또 지지에 천간에는 을신충 이런 작용도 보이고요. 지지에는 인해한목, 인미라고 하는 귀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귀문관살이 보인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 또 이 사주는 뭐 공망을 찾아보면은 신금은 미에서부터 신을 찾습니다. 신, 임, 개 하면은 신과 유가 공망인데 이 사주는 신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망, 그 다음에 이제 삼재를 보면은 해묘미죠. 그러니까 사오미년의 삼재입니다. 화가 삼재죠. 이 사주는 그래서 삼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해묘미가 삼재띠고요. 그 다음에 이 삼재 해묘미띠는 사오미년이 삼재이기 때문에 이 삼재는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화의 기질은, 화는 좋은 기운이 아니지요. 그래서 삼재 때마다 어려움을 겪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기성이 보이지는 않고요. 뭐 때로는 인이라고 하는 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을귀인이죠. 그 대신에 이 사주는 을목, 인목, 그러다 보니까 힘이 1점, 1점, 2.5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4.5점의 힘을 가지는데 신약한 사주지요. 그럼 늘상 얘기합니다. 제다신약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제다신약이다. 그래서 제다신약은 아버지, 공부, 돈, 건강, 배우자 인연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관도 없고 배우자 인연이 안 그래도 약한 사주인데 배우자까지 사주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묘 관묘를 보면은 신금은 미가 진축진 미가 제고죠. 제묘이기 때문에 축이 있었으면 축은 보이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도화도 없고요. 양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문은 인미라고 하는 귀문이 쌍귀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미가 현침인데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주인데 인미라고 하는 귀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의 어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세계, 또 을신충까지 하고 있다 보니 신미의 현침의 기운에 천간의 충이 두 개에다가 귀문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때로는 효신도 없고요. 백호가 이게 을미백호가 시지에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을미백호가 있다는 거는 뭐 시제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미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효신살이지요. 효신이 있고요. 천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진사가 천라지망이라 그랬었고 탕화도 보이지도 않고 괴강도 없고요. 상문도 해 같은 경우는 여기 앞으로 들어오면 축이 상문, 뒤로 올라가면 유가 조객인데 해와 유는 여기 상문이 축이 상문인데 이 사주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도 보이지 않고 상문 조객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미일주는 뭐 고란살 느낌은 아니지요. 신의 일주가 고란살입니다. 그래서 현침이 일주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을신충까지 인미 기문의 쌍기문을 가지고 있는데 제다신약에다가 무관사주니까 이 사람은 뭐 배우자 인연이 있을 수가 없겠다. 어려움을 분명히 겪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래서 사주가 조금 너무나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을 때는 그 작용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주를 볼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현실에서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